려하 려덕입니다. 여러분 10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모른다고요? 진짜 몰라요? 참 진짜 실망스럽네요 여러분. 리사수 누나가 AMD CEO가 됐나? 죄송합니다. 제가 암등이라 그래요. 리사수 누나 사랑합니다. 제 맘 알죠? 아무튼 10월 8일날 AMD 4세대 CPU가 발표가 됐잖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훑어주셨지만 저 려덕이만의 정보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썰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보시죠. (10월 8일) 태평양 시간 기준 오전 9시, 우리나라 9일 새벽 1시였죠. AMD의 Where the Gaming Begins 발표회에서 라이젠 5000번대가 공개되었습니다. 하수 누나 어서오고. 아무튼 라이젠 5000번대는 여러가지 이유로 굉장히 핫한 상황인데, 공개된 정보들을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PC, CCX, 가격. 먼저 IPC입니다. IPC는 클럭당 성능으로 간단하게 생각해서 CPU 코어의 순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은 요 IQ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IQ가 다르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젠에서 젠 플러스로 넘어올 때 대략 3%의 IPC 향상이 있었고, 젠 플러스에서 젠 2로 넘어올 때 13에서 15% 정도의 IPC 향상이 있었습니다. 13에서 15% 향상도 굉장히 큰 향상이었는데, 이번에 젠 2에서 젠 3로 넘어올 때는 무려 AMD 피셜 19%의 IPC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현재까지 있었던 4세대까지 오면서 가장 큰 성능 향상을 이뤄낸 거예요. 젠 2 발표하면서 13% 성능 향상에 환호성 막 지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젠 3가 나와버렸네. 아무튼 와트당 성능도 경쟁사 대비 2.8배 이상 좋을 정도로 젠 3 코어 아키텍처로 오면서 단순히 IPC에서가 아니라 전력 소모 부분에서까지 훨씬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알던 AMD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IPC가 상승한 게 세대가 바뀌면서 공정이 개선돼서 그렇구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 공정 자체는 젠2 때의 TSMC N7 공정이 그대로 사용됐거든요. 발표 전에는 공정이 N7 플러스로 한 단계 더 미세해진다라는 말들이 좀 돌았는데, 출시 후 결과를 보니까 뭐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완전히 변화가 없는 건 아니고, 7나노 공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정이 좀 더 성숙해진 덕분에 젠3로 오면서 부스트 클럭 한계치에 여유가 좀 생겼다고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크게 바뀌었길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3300X가 출시되었을 때 올려드린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CCX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3300X를 제외하고 3600, 3700X 같은 젠2 CPU들은 코어 4개가 1개의 CCX를 이루는 구조였습니다. CCX 2개가 원 CCD가 되는 구조였죠. 따라서 CCD 1개는 2개의 CCX에 8개의 코어를 가졌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32MB의 L3 캐시를 1개 CCX가 반씩 차지해 1개 CCX당 16MB의 캐시가 할당되는 설계였습니다. 이 구조는 반도체를 찍어내는 웨이퍼에서 1개 코어가 죽는다고 해서 그 다이를 버리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애들은 최대한 살려서 만드는, 즉 비용 절감과 최대 효율에 적합한 구조였죠. 하지만 그 대가로 CCX와 CCX 간의 통신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1개 CCX가 모든 캐시를 온전히 쓸 수 없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레이턴시 이슈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 IPC에선 인텔보다 상위에 있어도 게이밍에서는 여전히 인텔이다 라는 인식을 뿌리 뽑을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 젠3의 경우 1개의 CCX가 8개의 코어를 가지는 것으로 변경이 돼서 L3 캐시를 반반 나눠 가지는 일도 없을 뿐더러 각 코어 간의 통신, 그리고 CCX와 IO 다이와의 통신 레이턴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에서 IPC가 19% 오른 게 납득이 되는 거고, 게이밍에서도 이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3300X가 딱 출시됐을 때 직원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3300X에 있는 원 CCX 요 구조가 곧 나올 젠3나 그 후에 나올 라이젠을 미리 체감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냐고. 그게 참 트루였을 줄이야. 어쨌든 리사수 누나 정말 감사합니다. 자, 개선점들을 살펴봤으니 이번에 어떤 제품이 나왔을지 살펴보시죠. 이번 발표에서는 총 4개의 4세대 라이젠 제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발표된 4가지 제품의 스펙과 MSRP를 비교한 표로 이전 세대 제품들과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동네이밍의 제품을 밑에다 두었습니다. 4가지 제품 모두 이전 세대 동네이밍 제품보다 기본 클럭은 0.1 낮아졌지만 부스트 클럭에서 0.2 상승한 모습입니다. 특히 5950X의 경우 최고 부스트 클럭이 4.9를 기록한 만큼 굉장한 자태를 뽐내는데요. AMD는 발표회에서 5950X와 5900X의 작업 성능, 게임 성능,
몇몇을 보여줬었는데 5950X는 인텔에서 대응 가능한 라인업이 없는 만큼 그대로 1900K와의 비교가 진행됐습니다. 비교 결과에서 5950X는 1900K 대비 3개의 게임에서 대등하거나 최소 5%, 많으면 11%가량 우위에 있었고 작업에서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4개의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개압사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처리 허덕이는 8표회에서 시네벤치 싱글스레드 640 찍는 걸 보면서 빤스에다 지렸어요. That Robert said just a few minutes ago with a score of 640. 물론 두 번째로 지린 거였습니다. 5900X가 631점 찍는 거 보고 먼저 지려버렸거든요. RTX 3080 때도 지렸고 요즘 너무 지리네요. 암튼 저는 싱글스레드 600점 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사수 누나가 얘기한 대로 게이머와 크리에이터 둘 모두에게 최고인 CPU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5900X는 기존 3900X급의 자리를 이어받은 제품이죠. 발표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900XT 대비 10개 게임에서 최소 5%, 최고 50%, 평균 25.7%가량 빠른 모습을 보여줬고 1900K와 게임 성능 비교에선 게임에 따라 3% 정도 밀리기도 하지만 최고 21%까지 앞서면서 평균 6.8%가량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900X의 경우 아마 1900K랑 경쟁 구도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작업용이나 3사 동시송출용 PC를 구성할 때 제대로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800X와 5600X에 대해선 AMD가 별도로 보여준 자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건 정식 출시 이전에 뜰 AMD 오피셜 자료나 벤치마크 자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꿈 얘기로 한 번 더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개한 라인업에 노넥스 제품이라든지 약간 비어 보이는 부분이 있죠. 원래도 상급 제품을 먼저 발표하고 후에 메인스트림급 제품을 보여주는 만큼 정식 출시 전이나 출시 이후로 라인업을 보강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젠의 장점이 뭡니까? 소켓 호환성이 좋다는 거죠. 뭐 어느 회사였으면 두 세대마다 바뀌고 그래서 참 곤란했을 거예요. 이번 젠3가 AM4 소켓과 DDR4 램의 마지막 CPU인 만큼 존버하셨을 분들이 꽤 계실 텐데 내가 쓰는 보드는 어떨지 지금 보여드리는 호환성표를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번대 보드들은 무조건 다 호환이 되고요. 400번대 보드는 2021년 1월 이후로 베타 바이오스가 배포된다고 하니 400번대 보드 이용자분들께선 바이오스 업데이트 연습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300번대 메인보드 이용자분들은 젠2가 한 개입니다. 저희 직원도 350 보드 쓰는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내라 인마! 자, 이제 얼마나 발전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물론 정확한 벤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발표상으로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라이젠 4세대였습니다. 근데 과연 좋은 면만 있을까요? 여기서 모든 제품이 그냥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등장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라인업 정리표입니다. 잘 보시면 모든 라인업에서 $50 가격 인상이 있었죠. 이게 무슨 퍼뎀도 아니고 두루뎀이야. 어? 그래도 최상위 제품에서는 $50 차이가 납득할 만해요. 애초에 가격대가 높은 것도 있고 성능이 확실한 데다 경쟁사는 현재도 다음 세대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 없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엔트리 미들급에서도 똑같진 않죠. 트루뎀이라고 이게. 안 그래도 피통이 적은데 가렌 궁 딱 박힌 거라고. 표를 보시면 기존 3600, 3600X 라인업을 대체하게 될 5600X가 $299로 되어 있는데 단순 계산으로도 가격이 20% 정도 오른 상황이라 IPC 오른 만큼 가격 더 받는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 가격이면 국내 들어왔을 때 3600보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거고 5800X 역시 가격이 5600X가 1700K를 게임에서 제껴버리거나 5800X가 게임 플러스 멀티 작업에서 1700K를 완벽하게 압살한다는 증거가 나왔으면 제시된 가격이 납득이 가능할 만할 텐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정보가 없어요. 일단 상위급 라인업 제품에 대한 정보만 나온 상태라는 걸 명심하고 아래 두 개 제품의 가격만 보면 가성비를 논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앞으로는 가성비의 AMD가 아니라 성능의 AMD, 가성비의 인텔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빡빡 들어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어떻다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게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주류 의견은 가격이 납득하기 힘들다 정도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성능이 오른 만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기도 하고 뭐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5800X와 5600X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5600X가 1700이나 1700K를 게임 성능에서 확실하게 제껴버린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이니까요. 젠3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인텔 11세대와의 더 적극적인 경쟁 구도를 위해서라도 라인업 보강과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는 해요. 우리 사수 누나가 전혀 예상 못하는 상황에 가격을 좀 더 까주는 그런 깜짝 이벤트 같은 거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사수 누나 가격 한번 할인해줄 거지? 5000번대 출시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가격 이야기가 가장 크긴 한데요. 다음으로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아이오다이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직 젠3 출시 전이고 유저 벤치마크 결과도 없는 만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요 정도 수준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젠이 유행하면서 돌기 시작한 이야기가 라이젠은 메모리 오버클럭을 무조건 해줘야 한다였죠. 실제로 라이젠은 CPU 구조 때문에 램오버에 따른 성능 향상이 크고 체감도 굉장히 많이 되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보급형 B보드, 저가형 A보드에서도 램오버를 다 지원하는 AMD였기에 라이젠 유저들 사이에서 램오버는 한 번쯤 해보는 일이 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피니티 패브릭의 존재로 고클럭 오버가 인텔에 비해 힘들 뿐더러 고클럭 오버를 해도 성능을 온전히 뽑기는 힘든 라이젠 시스템이었기에 유저들 사이에선 우리는 언제쯤 3800 이상 램오버 성능을 다 챙기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인피니티 패브릭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잠깐 사진 보고 가실게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출시된 3세대 APU 르누아르가 기존 젠2의 12나노 아이오다이가 아닌 7나노 아이오다이를 사용하면서 라이젠에서도 4400MHz 메모리 오버클럭을 제 성능 다 뽑아내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4200까지 램오버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고요. 아무튼 젠3를 한창 기다리던 와중에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드디어 고클럭 램오버를 할 수 있는 건가 하면서 램오버 마려우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저 또한 기대를 했고요. 근데 이게 웬걸? 생각해보니까 발표회 때도 램오버나 인피니티 패브릭에 대한 얘기가 없었네. 그래서 이제 램오버는 젠2 수준으로 3800이 한계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곁다리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여름에 유출됐던 AMD 로드맵에 따르면 젠3 리프레시가 한 번 있기에 여기서 아이오다이가 7나노로 변경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암튼 아이오다이를 재탕했고 그 때문에 유저들이 그토록 원하던 고클럭 램오버가 신제품에서도 불가능할 거란 전망에 많은 유저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품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추측만 할 뿐이에요. 실제 성능 벤치가 안 나왔으니 개거품물 이유도 없고 김치국 마실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공개 전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천천히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서로 막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러면서 싸우지 마시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까던 빨던 벤치 나오고 나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라이젠 5000번대 공개된 내용과 루머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성능이 오른 건 확실하지만 그만큼 인상된 가격에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성비와 보급형 이미지를 갖고 있던 AMD가 갑자기 가격을 높게 받으니 성능이 많이 오른 건 오른 건데 전 세대에 비해서 가격이 왜 이러냐? 라는 반발심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젠3를 까기에도 빨기에도 너무 이릅니다. 우리가 본 거라곤 AMD가 자기네 제품 홍보하는 영상과 특정 상황에서 경쟁사 제품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그 자료밖에 없어요. AMD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진성 암등이에요. 불도저도 썼습니다. 다만 지금은 뭘 판단해서 행동에 옮기기엔 너무 이른 것 같다는 겁니다. 아직 발매까지 3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어떤 정보가 풀릴지 천천히 지켜보면서 업그레이드 혹은 새 PC 맞출 각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AMD 잘 나오면 AMD 가면 되는 거고 생각보다 못하면 타사 신제품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물론 맞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좌우지간 저는 이번 젠3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AMD DDR4 CPU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라인업으로서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AMD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다만 가격에 관한 건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제가 뇌피셜로 조금 예측을 해본다면 20만원대 CPU 시장에서는 기존과 비슷하게 3600과 1400을 주축으로 한 인텔과 AMD의 나눠먹기 싸움이 지속될 거고 그때그때 좀 더 저렴한 제품들 위주로 선택하시거나 취향의 차이로 선택지가 갈릴 거예요. 5600X가 1700K까지 게임에서 발라버리는 상황이라면 40만원대 후반인 1700K보다 30만원대 중반 정도인 5600X를 선택할 거고 이런 차이라면 2코어 4스레드 차이의 멀티 성능에서도 많이 좁혀질 거고 그렇다면 인텔이 i7 라인업의 가격을 인하하는 그런 카드를 꺼내겠죠. 5800X의 경우 1900K까지 게임에서 따버리면
1700K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1900K까지 발라버리는 상황이라 i9도 가격 인하 카드를 꺼내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900X부터는 AMD의 세상이 올 거고요. 정말 이렇게 되면 성능의 AMD, 가성비의 인텔, 이게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커미쉬 2화에서 제가 꿈꾼 얘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거를 진짜로 꿈꾼 건 줄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러면 나 서운해서 썰 못 풀어.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꿈꾼 거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정확도가 굉장히 좋았었던 거 아시죠?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때는 바야흐로 어젯밤, 저는 멧돼지를 사냥해서 고기를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목을 적시고 있었죠. 바로 원시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을 보고 이렇게 땅바닥에 탁 하고 누워있는데 하늘에서 그녀가 내려왔습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라는 글귀와 함께 내려온 그녀는 저를 그냥 쌩을 까고 제 동굴 벽에다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죠. 내용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억나는 걸로는 58X 107K 롤 60fps 56X 107K 멀티 차이 별로 업 게임 성능 56X 107K 발라버림 109K 관짝. 공포에 질린 나머지 저는 동굴을 뛰쳐나왔지만 그녀는 저를 붙잡으며 가지마 가지마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어 레모버는 안돼 였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수면 바지에 또 한 번 지리면서 꿈에서 깨어났죠. 믿으실 분들은 믿으시고 믿기 싫으신 분들은 믿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